예, 뵙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요즘에 왜 PPT 많이 하는 게 자료 위주로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자료가 생각보다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도안계 풍수라는 말을 하려면 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핵심이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거 하려면 시간 가는지 모르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풍수 연혀 끝에 좀 하고, 앞에 풍수지리 들어가기 전에 이 도안계란 이름 때문에 이 도안계와 풍수지리를 제가 이제 엮어야 되니까 그 대목을 그 발전된 계기를 간단하게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리고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안계 풍수지리라고 이름을 진 게 이제 이게 저 영문판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스피리추얼 팽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안, 영안, 뭐 신안 이런 개념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해야 될 거라서, 일단 제가 정신과학회라는 단체에 거의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는 아니고요, 거의 초창기에 그 친구의 권유로 가입을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 다오징이라는 도구를 들었어요. 그 쓰는 걸 어느 강사가 남산 쪽에서 명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로드가 돌아가는 걸 보고 좀 무지하게 신기했어요. 왜 저게 돌아갈까?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차관 엘로드가 돌아가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저도 한번 해봅시다. 그 엘로드를 잡았더니 엘로드가 돌아가요. 저도.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뭐 풍수지리도 좀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깨달음에 관한 연구도 하게 됐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시작은 정신학회도 저도 그때 사업하던 사람이라 정신과학회를 뭐 가입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친구의 권유를 받게 된 게 그때 사상체질에 관한 책을 이미 2권 냈을 때예요. 근데 그 동기는 제 처가 이제 아픈데 병원 다니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그 약을 쓰니까 악화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방 쭉 돌죠. 공식처럼. 그래서 양방 한방을 도는데 이게 도대체 해결은 안 되고 몸은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거 안 되겠다, 뭐라도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이제 끌적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연이 그러려고 그런지 그때 이명복 박사라고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사상체질이 어떻고 하는 데다가 이 사상체질에 관한 게 그 여성 잡지 같은데 이발소 가서 기다리다가 보면 사상체질이 좀 특집처럼 가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상하게 흥미가 있는 바람에 사상체질 연구 것도 없죠. 그냥 궁금해서 책을 봤지. 연구할 수준도 그때는 안 됐고, 그래갖고 뭐 혹시라도 하나 건질 게 있나 했는데, 놀랍게도 교보문고에서 책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몇 권을 대조해보니까 이론이 달라. 이름만 사상체질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 골라 먹어야 되겠는데, 체질 잘했다 치고, 그 사상체질 잘하려면 이런 거잖아요. 체질이 구별되면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하고. 근데 책을 몇 개 보면 경희대 교수도 그렇고 원광대 교수도 그렇고 이 한방 쪽에 잘하는 분들 걸 봐도 내용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같은 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책은 좀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자마 선생 원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 한자로 막 얼룩돼 있는 걸 사서 보는데, 다행히 예전에 저희 시험 때는 이제 한자 시험 좀 있어서 뒤져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책이 아주 좋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거기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뒤에 다른 게 후학들이 갖다 붙인 건데,
연구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1901년도에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이재만 선생 책을 제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펴냅니다. 그때가 서양에서는 혈액형이 요즘 아는 ABO형이 발표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연구가 돼갖고 ABO형 그거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 동의수세보온 이거는 사상체질은 아직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제 치료 겸 아시다시피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게 습기에 약하니까 장마철이 우리나라 아주 문제가 되면 제가 미국으로 이제 피신을 처하고 가갖고 그때 마침 처갓집도 거기 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좀 나아요. 그거 하는데 가 있는 동안에 좀 심심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서 특강을 몇 번 했어요. 한 20, 30명씩 모이면 교민들 모이면 제가 이제 강의도 좀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몽 박사가 책을 내셨다네. 그땐 책이 안 나왔을 텐데 제가 공부할 땐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제가 한 짓이 사상체질 바르게 합시다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 바르게 합시다라는 책을 쓴 바람에 바르게 자가 들어간 바람에 이게 말썽이 나가지고 이해되죠? 이거 학계나 뭐 한의사 하는 분들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원래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오링도 하고 뭐 등등 해갖고 분류는 하겠는데 약간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힘으로 측정을 한다는 건 물리적이라 이거 기가 막힌다 했는데 여기저기서 시비를 거니까 실력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기가 어떻고 혈이 어떻고 경락이 어쩌고 하는데 생각보다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몇 권 책을 봅니다. 그 한의에 관한 책을 좀 보고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한의대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의대 교수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혀 받질 않은 거예요. 예? 배우면 다 이게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좀 문제도 많았지만 제가 이제 틀리지 않았다면 편견에서 벗어난 걸 볼 수 있는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서 경락에 관한 거 뭐 등등 이제 몇 개를 받고 본처학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말싸움은 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이명 박사도 제가 찾아가서 만났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제 의술 하는 거 서울대 교수 그만두고 차려가지고 하는 데를 갔더니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오면 잡아가지고 음식 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거를 재요. 원리는 맞죠, 원리는. 근데 이제 인간의 한계가 아시다시피 무지하게 똑똑하면서 평균도 잘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게를 맥시멈으로 놔야 되거든, 원리가. 그래서 이 맥시멈 상태를 수평으로 유지하면 맞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가고 안 맞는 건 좀 내려가고 이래 힘이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그 원리는 사용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거우니까 가벼운 걸 써요. 가벼운 걸 써서 자기는 최적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맞출 수 있다야. 이런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요? 우리는 그건 과학이라고 안 하지. 그죠? 그건 감인데 이 감도 잘하면 좋죠. 한의사들이 하는 것도 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검사 받고 돈 내고 검사 받고 하는 걸 본 다음에 뭐 트집을 잡으려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검사 받았는데 좀 못마땅을 한데 일단 이분 진료 중이니까 그 간호사하고 이제 기다린다고 얘기를 슬슬 좀 했더니 이게 꼭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환자들 시비는 없어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물어보고 너무 물어보면 예의는 아니라 그 정도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진료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하시는 거 원림 맞는데 힘 그렇게 쓰시면 오류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뜻밖에도 아주 쉽게 인정을 하더라고. 되게 우리나라 분들 그거 우기거든요. 나는 연습 많이 한 사람이라 괜찮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내가 그 다음번은 진료를 돈을 안 받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틀린 거는 알 수 있는데, 일단 대처까지 하셔서, 그래도 서울대 의대 교수했던 그 스타일은 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거꾸로 숙제를 줘요.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그걸 좀 해결 좀 해결하라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기다 또는 수련이다 이런 거에 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면 오차가 올 수 없거나 길을 본다든가 오라를 본다든가 하는 게 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수준을 우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가 현재 제가 이제 정신학교라는 단체를 다행히 다녀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봤는데 거기 맨 처음엔 기공사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뜰라고. 학회를 이용해서 뜰라고들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회 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이제 있었죠. 근데 나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들뜨는 데다가 학회 나오면 또 학회가 그렇게 뜰만한 데가 아닌데 오해를 한 거지. 학회 나서 뜰 줄 알았더니 이제 별로 안 뜨고, 또 하나는 교수분들이 연구 자료를 해가지고 썼는데 전 놀랍게도 그럼 그분을 그 실험에 응해준 분을 갖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게 거의 다예요. 안 쓴 게. 그래서 이게 무슨 예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이 나. 그래서 양쪽에 좀 이해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나라 풍토에 꽤 문제되는 게 양쪽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냉정하게 들어가는 걸 과학자 집단한테 의뢰해서 자기를 다듬고, 과학자 집단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기능을 활용을 잘 해서 같이 커나가야 되는데 무지하게 약하다. 그래서 의외로 너무 약하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뭐 김현원 박사도 오셨는데 제가 이 존경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말고도 저렇게들 열심히 인간의 정신사와 또 물질과 그 연관된 거, 그다음에 그 활용되는 기기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파동기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신학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닌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임성빈 교수가 저보다 좀 더 안 빠졌더라고. 저도 빠진 게 몇 번 안 되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제가. 근데 저 양반은 저보다 더 안 빠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지식들을, 강사분들 지식을 이제 많이 흡수를 했죠. 왜냐하면 학교 때 공부하고 학문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다가 다행히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원래 특강 듣고 학술대회 때는 한 10명씩 정도 이렇게 봄, 가을에 하니까 제법 많이 이제 쌓인 거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더 궁금하면 저도 뭐 파동의학이랑 뭐 이거 뒤져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도 잡히고, 다행히 예전에 이제 공학수학 같은 좀 했었으니까 좀 됐었는데, 그런 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상체질하고 이제 이거까지는 꽤 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잘만 쓰면 되더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오링 테스트 있잖아요. 이 완력 테스트, 이 같은 건데, 원리는. 이거를 한두 번 해보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 달은 해야지, 적어도 한 달은. 무슨 기능이 마스터될래도 한 달은 해야지. 달걀도 뒤집잖아요. 제가 달걀 뒤집어 보니까 막 터지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오링 테스트 했다는 말하고 오링 테스트를 잘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제가 정신과 학회에서도 잘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던 교수가 계신데 이분도 틀리더라고. 그리고 고칠 생각을 안 해. 그 왜 지적당하면 그래요? 하고 바로 달려드는 게 사실은 학문적인 태도잖아요. 그건 교수고 연구자의 태도가 아닌데 당연한 태도지. 근데 전 깜짝 많이 놀랐어요. 이거 안기식 교육의 폐해인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지적을 해도 별로 고치질 않아.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랬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소양이 나왔어. 그때 이분이 껄껄 웃더니 내가 드디어 네 체질이 다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웃을만 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체질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사상 체질이라는 게 맞다면.
그 더 궁금해서 당시 주장하는 걸 더 철저하게 찾고 이래서 딴 데서 받았던 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전 당연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사실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니까 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의학 쪽에서도 그렇고, 그 동양의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동양 철학이 깊어서 사상자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주역이 관련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주역을 봤어요. 왜냐하면 주역, 뭐, 괴가 또 얘기 나오는데 뭐 알아듣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을 할 수 없이 몇 개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이제 보고, 그랬더니 무국, 태국, 뭐, 사상, 8개, 64개 가 중에, 요게 사상에 가는 게 여기로구나. 무국, 태국은, 요건 이제 놀랍게도 뭐, 세상의 발생 이런 데도 관련이 있으면서 또 멋지게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철학이 나왔는데 사상만 해도 꽤 대단하고, 8개 가지고 이용한 거는 침에서도 많이 8개 침도 있지만 서양 애들 아시다시피 원소, 주기율표하고 맞아떨어져서 설명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양에서도 주역을 많이 연구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주역을 우리나라처럼 점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걸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참 충격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주역이, 제가 풍수 얘기하면서 주역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주역을 이용해서도 풍수를 볼 수는 있거든요. 주역이 여기 만능이긴 하니까. 주역을 보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나는 그 주역을 점치려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정신수양상 본다고. 저는 그거 공부 굉장히 안 하는 사람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역이 점을 칠 수 있다고 점이 맞기만 하다면 그건 세상사와 자연의 이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주역은 가장 큰 가치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괴 64개를 풀어서 이때는 어떻게 한 사람이 좋다. 아닌 거거든. 왜냐하면 괴상에 나오면 그 괴상을 내가 처방할 수 있는 방식이 모자라는 걸 딴 걸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음양화평을 하는 거예요. 64개가 돌아서 이쪽에 극성이 있는 사람은 이 반대쪽에 있는 극성을 채야 음양화평이 되는 거거든. 사상은 그 중에 아주 심플하게 4개만 본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힘하고 맞아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상까지만 책을 냈어요. 8개, 16, 32, 64 쓰면 좋겠어. 비트 진법처럼. 그 다음에 나눌 땐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다운까지 한번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책으로 내기에는 마땅치가 않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사상까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제가 그걸 써가지고 사이언스 이런 거 보냈는데 우리와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주 깨끗하게 네이처 둘 다 보냈다가 아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거절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거절을 받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현대 과학의 증명에는 이게 맞지 않는 방식이지. 제가 이 증명할 수 있는 기계를 더 만들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기계를 연구하려면 연구직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수련적으로 확 바꿨어요. 삶을. 왜냐하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잘 쓰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자. 그때는 뭔가 명예욕도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얘를 좀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일종의 보면 파동과 같아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크게 얘기하면 파동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큰 4개의 파동을 카테고리 4개의 범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상체질은. 그러니까 더 쉽지 않아요. 아주 세부적인 거 하나씩을 읽어내야 되는데 요거를 4범주 안에 넣어야 돼. 4범주 안에. 근데 제 예상에는 그래요. DNA, RNA 그 배열 구조를 잘 잡으면 피검사에서는 아마 그런 패턴을 읽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첫 책 쓸 때도 그 끝에 그 단서 달았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건 이제 뺐고, 그러다 보니까 주역을 공부하게 되고 해서 했는데 좀 사상체이 좀 더 정교해졌죠. 그래서 그걸로 제 저한테 대입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김 박사님 발전한 것처럼 저도 실제로 저한테 이제 대입을 하니까 나빠지는 게 확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 기대만큼 안 좋아져. 야, 이게 오행을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오행을 연구를 합니다. 오행을 연구하려니까 얘는 힘으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오행은 가변적이에요. 좀 지나면 다리 차고 기울면 다시 차고 이러는 것처럼 가변성이 있어서 이게 모가통수 외워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그건 뭐 1시간도 안 걸려. 그 이론은 상생상극하는 거는요. 그건 택도 없이 짧은데 문제는 왜 얘가 모카통음수인지 왜 상생상극이 되는지를 얘기 않고 외워요. 지금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야만 한의학이 꼽힐 텐데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파동 기계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왜 모카통음수인지 그거를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오행도 그래요. 옛날엔 영어 5 엘리멘트라고 그랬어요, 그거. 요즘엔 안 그래요. 5 페이스. 또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무슨 물질적인 것처럼 봤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서로 이제 교류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주역 본 다음에 오행을 들어가고 뭐 황제내경 이런 것도 좀 보고 이제 이랬더니 오행은 제가 수련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정신학계에 2년 있던 사람을 하는 강좌를 갔는데 거기에 무슨 도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참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동안을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차 마시면서 밤을 새더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보통 우리 술 마시고 밤 새잖아요. 차 마시면서 밤을 새는데 제가 한 4시인가 5시까지 있다 나왔어요. 잠을 좀 자야 되니까. 그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더라고. 그래서 일단 존경심이 딱 생기고 거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치 서울 서초동에 계신다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거는 저쪽 낮에 통문인데 그쪽 근처였거든요. 무주.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서 그분한테 수련을 제가 한 2년 반을 많이 했죠. 그리고 풍수지리도 결국 거기서 거의 완성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기능인들이 많았어요. 운이 좋았죠. 뭐냐면 기운을 눈으로 보고 오라 보고 귀신도 보고 제가 이 인간들은 이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살던 사회에서 놀라운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였냐면 이분들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층차가 있어. 수준 차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것도 설명을 할 거지만 인지하고 알아본다는 게 이 고감각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거 책을 보다 보니까 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걸 못 보는 게 고감각적인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관이라는 세계, 정답이 있는 그 명상의 끝에서 받아내는 직관의 세계는 초감각적 지각의 세계.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 이 세 개 중에 수련을 하면 고감각적인 게 많이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느는 순간에 수련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도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을 봤어. 영혼이 있냐 없냐고 싸울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봤으니까. 굉장한 득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민해 살아요. 내가 무당인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숨기고 살기 시작을 해. 근데 사실은 학문하는 사람이 증거가 필요한데 자기 눈에 늘 보이고 자기만 착하면 몇 사람 눈에 보이면 괜찮은 증거거든요. 생각만 바꿔주면 그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정신학계에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에 이분들한테 대단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가능하면 합리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면 기존 다른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에는 그냥 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못 보던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귀신도 있구나. 수맥 같은 걸 저는 이제 엘로드를 그때는 그래갖고 돌아가는 건 알았을 때라 엘로드를 들고
거기서 하는데 그 양반이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드 쓰지 마세요. 여긴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엉터리라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엘로드도 그런 의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오링 텍스트, 엘로드 모두 간에 잘 쓴다는 생각은 없고 조금 틀린 사람들이 많으면 못 쓰게 하는 분위기가 이게 많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수학 1등 하는 애하고 수학 꼴등 하는 애는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무지하게 다른 거. 근데 공부 다 하잖아. 수학 배운 거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엘로드 뭐 한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 거를 보고 어이 저건 뭐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트 저건 뭐 못 써.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속단을 많이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니까 저도 남이 시비 걸면 잘해야 되잖아요.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 만나면 야 좀 하자. 그다음에 회사 운영할 때니까 직원들 잡아갖고 늘 잡아당기고 지금 와봐 나가 일 좀 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힘점도 사람이 하는 거라 원림받지만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항상 겸허하고 철저해야 돼서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측정할 때 아까 제가 여기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맥시멈으로 힘 줄 수 있게.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준치를 적당히 주게 하면 안 돼요. 최고로 힘쓰게끔 어떻게 하든 유도하는 게 이 검사자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힘을 주면 이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죠. 일단 틀릴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줄여야 돼. 근데 오링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서 나만 잘하려니까 자세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면 힘이 다르잖아. 나도. 이게 역학적으로 다르잖아. 나는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도 자세 어떻든 똑같이 자세를 잡아주게 하고 나는 이게 일정하게 잡아서 수평으로 유지해서 상대방 손과 손을 잡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기본 자세는 갖춰야 된다는 거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과학의 시작이죠. 학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한 달 정도면 이 고수가 됩니다. 이거 세상에 하루에 1시간만 하면. 이 1시간에 잘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몇 개 없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원리 몰라도 저처럼 원리를 설명하려면 원리를 이제 꿰야 되지만 그냥 하면 그렇잖아요. 음식 자꾸 땡겨서 힘 떨어지면 안 먹고 어디 장소 나쁜데 이 풍수도 그래. 좋은데 나쁜데 모르겠는데 여기서 했더니 여기보다 힘이 빠져. 그럼 이쪽에 앉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거거든. 그리고 이따 제가 풍수의 직이라는 게 있고 사실 정말 차이가 납니까 할 때 시범 몇 군데 보여드릴 건데 풍수가 효과가 있으려면 내 머리에서 몰라도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 풍수가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뭐 산소를 쓰든 양택이 좋든 아니면 나쁜 걸 처방을 하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풍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자청용 우백호 남유작 북현무 따지고 산이 어쩌고 저쩌고 용이 어쩌고 하면 듣기는 그럴듯한데 돌아쓰고 나오면 그거 남는 게 없거든. 그럼 누가 만든지 알 재간이 없고.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만 믿고 측정하는 사람만 정확하면 풍수 이론 몰라도 자는데 정도는 골랐을 수가 있어요. 그 이론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요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것만 잘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고감각으로 본다는 사람들의 이제 장단점은 뭐냐면 이 기운들을 보니까 기운의 색깔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떤 분은 저 핑크색이 있는데 저 기운에 가니까 저건 정신이 되게 좀 돌아버립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검은색인데 저 들어가면 정말 암이 걸립디다. 뭐 등등 하는데 뭐 그건 제가 못 보니까 그때는 처음엔 도대체가 증거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마다 수준 차이는 있지만 뭔가 공통적인 것들은 있다. 원래 이제 학문을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공통적인 걸 이제 뽑았더니 풍수 있어. 풍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차가 좋은 데서 좋은 거 먹고 해도 나쁜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리는 눈이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연구를 해야지. 그래갖고 그 연구했던 거에 다행히도 거기 이제 제 표현들은 그 고수들이 고감각 가진 눈들이 많으니까 손으로 이게 잘 느끼는 분도 있었고요. 눈으로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도 귀신 잘 보는 사람, 수맥 잘 보는 사람, 형 살기 이런 거 잘 보는 사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 잘 보는데 그거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전공 다른 것처럼 달라요. 보는 게. 그 다음에 전생 잘 보는 사람. 다 틀려요. 전생 뭐 잘 보는지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제가 근데 다행히 운 좋게 그런 분들 거의 다 만나봤어. 그래갖고 그 학회덕을 많이 본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막 찾아와서 그거 만나려면 어려운데 다 자기가 오는 바람에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따로 차 마실까요? 뭐 해서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했더니 많이 주워들었죠. 그리고 좀 배울만 한다 하면 거기 가서 식사 따로 하면서 사드리면서 얘기도 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풍수라는 게 이건 실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걸 풍수질이라고 하는구나를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단전업 도장 다니면서 고마운 게 제가 지금 아까 이명국 박사라는 분, 그분이 제가 사상체질에 더 접근을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지는 않았으나 은사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전업 다닐 때 그 관장 선생이 청봉이라고 호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호를 바꿔서 청원으로 바꾸고 성함이 이제 김문호 씨인데 그분 또 존경하고요. 예,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분도 있어요. 또 관련되는 분 또 그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잘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수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대개의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 파동의 중에서 파동이 이제 파장과 진폭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파장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서 그런지 이 파장대가 퍼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실제 이거보다 더 퍼진 걸 많이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더 세련되게 수련을 해야만 이게 이 정도로 딱 원 사이즈로 줄어드는데 제가 운 좋게도 공부한 우리 그 관장님은 요게 딱 정확하게 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엘로도 하는 거 그분은 막지 않고 거꾸로 왜냐하면 그분이 보는 걸 제가 그대로 그려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처럼 하려면 적어도 20년은 해야 넘어야 뭘 보든가 그리든가 하는데 이거 생판 초짜가 와가지고 좀 있다가 이거 하면 그 양반이 뭐 했다고 그러면 요거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 했었는데 수맥은 제가 거꾸로 그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시간 여유 있게 써도 되죠? 예. 기회를 몇 차례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데 사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 제가 변천 과정이니까. 어느 날 풍수 굉장히 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서울 공대 다닐 때부터 주변 고수들이 이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야. 선생 자격이 없다고 안 배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제자라고 자기가 아끼던 책들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그분은 옛날 고수가 꽉 차 있어요. 저보다 몇 년 윗분인데, 그분이 또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학문을 했으니까 이상한 단어 잘 안 쓰고, 그리고 웬만한 뭐 풍수 TV 나오거나 유명하게 책 쓴 사람들 이분은 책 쓰지는 않았는데 아주 옷이 한다 그러나 거의 그냥 아래로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도 만났는데, 이분도 또 괜찮아? 그래서 좋은 분들끼리 만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련하는 대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땐 두 거장이 만났는데 이분이 또 그날따라 친구분 만나면서 끝나고 약주를 한잔 하셨다네. 근데 우리 그 관장님은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 술 냄새 끝에 조금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만나러 오는데 술 냄새 나니까 기분 되게 나빴나 봐, 이 양반이. 그래갖고 틱틱거리니까 이 양반도 틱틱거려가지고 나이는 1살 차이쯤 돼요, 두 분이. 거의 같아. 그런데 처음에 불꽃이 튀는데 야 이거 잘못 붙여놨구나.
이야, 이 고수들 둘을 붙여놨더니 이게 불꽃이 팡팡 튀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주 나쁘게 끝났어요. 서로 별로 싸움만 안 했지 뭐, 아이, 니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일이 잘 되려고 그러는지 아마 불교식으로는 아마 제가 전생 설계 중에 관련된 그분들일 것 같은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 두 분이 따로따로. 같은 시간대에 놀러 와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사이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는 화제가 좀 별론데 이 풍수하시는 분이 딱 호승심이 났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떠보려고 우리 그 관장님을 떠보려고 여기 여주에 성인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풍수에 유명한 고장이 있는데 제가 경기도 양평 살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서로 견제하다가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갑시다 해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풍수하는 사람들 거기 몇 사람 산대요. 풍수는 왜 발복을 하려면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이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저 아는 분이 그 고수, 풍수 고수라는 분이 송성홍 씨라고 이분도 제가 주은 선생님처럼 생각하죠. 왜냐면 형기 풍수에 관한 건 이제 그분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개안이 됐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친한 집이 있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거기가 명당으로 생각하고 거기 살고 계신대요. 그 자식한테 복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저러고 풍수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러고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용돈을 드리더라고. 사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는 직장이 현대중공업다녔나 한국중공업다녔나 그런데 그 용돈을 좀 드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성질은 까다로운데 참 좋은 일은 많이 하시는구나 이랬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주 산을 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저 산 위에 내려오는 능선이 우리 그 용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집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운이 일로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안방이 이걸로 들어가게 배치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관장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난 풍수는 잘 모르지만 그 위에 산을 바라보고 이게 통하잖아요, 이게.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보라색 기운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색깔 못 보니까 그게 보라색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그 내려오던 게 그럼 그게 계속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절로 내려서 저 집 옆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하더니 우리 서 있는데 그분 집이 여기면 우리가 길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시골에는 왜 그 농기구 같은 거 놔주는 그 있죠. 그 농기구실에 내려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시 잘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색깔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 풍수 그 공부하시는 분이 거기서 꼬리를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수끼리 아주 쉽게 결정이 나는 거지. 왜냐면 틀린 거 맞는 걸 아니까 그 위에 아는 걸 이분이 일로 내려와서 절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흔히 용맥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 양반이 해서 다 동의하다가 거기서 얼로 빠지고 이 양반 모른다는 데서부터 설명을 쭉 해서 여기 지나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그분들 이해를 못할 때예요. 그리고 뭐만 할 줄 알았냐? 수맥만 찾을 줄 알았어. 수맥만. 정신학교에서 수맥하는 사람을 거기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지점장 하던 분 있잖아요. 그 주택은행 지점장 하던 분. 그분하고 또 한 분 있었지. 왜 또 한 분 있었어요. 그분들 그날 할 때 제가 보고 너무 신기해갖고 있었는데 그 수맥밖에 본 게 없어서 수맥만 할 줄 알았는데 수맥은 잘했어요. 라인 그릴 줄도 알고 수맥 영양 막는 것도 연구 다 해서 해놨었는데 그 다음에 딴 건 몰라. 그러니까 풍수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 수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 야, 두 사람 다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실력들을 서로 알게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지자네. 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론으로 해갖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 양반, 제 스승이 맞는 게, 관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쓰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못 찾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했더니, 아, 찾을걸?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양반은 이런 건 잘 보는데 수맥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다른 도반들 없을 때. 설 선생, 수맥이 어떻게 흘러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찍어서 쫙 그려줬어. 그랬더니, 쫙 실눈도 떴다 이렇게 보더니, 아, 그때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보는 법을 체득을 하셨어. 그래서 고감각이라는 것도 그래. 우리가 눈 뜨고 봐도 관심 없는 건 내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걸 보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정확하게 봐. 그러니까 제가 막아놓고 보라 그러면 힘이 흘러가는 게 흩어져서 수증기 뿌리듯이 뿌려지니까 몸에 타격을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아주 정확한 표현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라인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못 보던 걸 내가 하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내 이 수련에 얼마나 큰 은인이냐 하면 그 양반 그 말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0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움직이질 않아.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이 양반이 옆에서 될 텐데 왜 안 되지? 저도 저 양반도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양반이 뭘 찾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걸어가네요. 딱 움직였어. 그러니까 했더니 이 선생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그래 거기 딱 그러는 거야. 환장하게 느낀 게 뭐냐면 무슨 개념도 없이 저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뭘 찾으라는 거야 하고서 걸어갔는데 걸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있나? 미안하지만 엘로드 좀 하나 꺼내주실래?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좀 볼 거 하나 있으면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맞아 하니까 제가 이거 참 더 머릿속엔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한 게 없는데 맞다 그러면 내가 한 게 뭔가 그 전과 지금 후 내가 한 게 뭐가 다른가 했더니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저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데 뭘 찾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양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냥.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거 떠올리자마자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전과 후가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딱 뭐만 생각하냐면, 저 양반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 거야? 했는데 걸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저를 신뢰할 수 있다면, 딱 차이 나는 건 그 생각 하나만 갖고 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보라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한 거지 뭐. 저 양반이 찾으라는 게 뭐야? 하고 또 갔더니 딱, 맞아, 거기 또 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말 같지 않은 일이, 그러고선 했더니 이제, 일단 폭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인이 한 선이 아니니까. 제가 이쪽도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이 했더니, 맞다 그래. 그게 제 인생의 엄청난 반전이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돌아가서 곰씹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답이에요. 제가 여기 참나찾기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우리 정규석 회장께서 이 설명을 아마 그런 걸 좀 나누게 하고 싶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몇 회가 돼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저도 이거 1시간에 풍수로 끝나면 제가 풍수를 이렇게 강의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돈 받고 가르치는 거 말고는. 근데 그래서 이거 좀 나눌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화 시키는 건 사실 학문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학문화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뭘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리를 했더니, 아, 내가 뭔가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참 한심하게도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뭘 찾으라고, 이거 여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눠드린 거 보면 이 현상과 해석 이런 거 다 관련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게 철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철학 용어 별거 아니에요, 결국엔. 눈에 나타나서 엘로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리고 눈으로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로드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팩트죠. 그 또 하나 팩트는 어떤 때는 그냥 돌아갔더니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을 때 돌아가거나 안 돌아가는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수준만큼 지가 만들어요. 이 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기의 세계가 잘못하면 기가 그렇게 이상한 단어가 아닌데도 아주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연진여, 의연진여라고 써 있는 거는요. 원래 참은 언어가 없다는 거죠. 말을 떠나서 있는 거니까. 이거 대승기 흰론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의연진여는 말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로 배워요. 그죠? 경전이든 학교든 뭐든 거의 다 이걸로 배우고 저도 지금 의연진여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저 참을 전달하고 싶은데 말로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 교수분들이나 학자들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옛날 것들이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요즘의 언어로 아주 남들이 알 수 있게, 대중이 알 수 있게 옮겨주는 게 사실은 학문 하시는 분들이 큰일을 하는데 불림 문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야. 참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진리가 원래 문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교 수행하는 분들 중에 진리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모든 학문과 경전이 다 말과 글로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원래부터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려면 잘해라. 뭐 이런 의미죠. 말을. 그리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문 비상명이 이건 아시죠? 노자 도덕경 시작에 나오는데 이거 해석이 어떤 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분인데 비판할 거라 이름은 안 쓸게요. 이걸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도는 이제 이런 뜻이죠. 도를 도라고 하면 비상명이 이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미 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도덕경 볼 때 야, 이거 공부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 이런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저 양반 뭐라고 그러라고 한 거야. 이건 뭔가 저한테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정리되지 않는 개념이고 그렇지만 뭔가 떠올렸어. 지금은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형기, 생기를 떠올려라. 이제 그걸 개념 정의를 했어요. 근데 형기, 생기라는 말이 풍수 쓰는 사람이 잘 안 씁니다. 전문, 원래 책에는. 그냥 생기 정도 그냥 당연히 형기만 다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기 다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오늘 시간이나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형기, 생기라는 거를 이제 국한시켜야 설명이 되고 전통 풍수에 내려오는 풍수를 형세풍수라고 그러거든요. 모양 때문에 나타나는 풍수. 그래서 형세풍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놓고 나타나는 거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보고 보통 기운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여기까지 봅니다. 대개는. 그 이상 잘 못 보고. 근데 이걸 이제 하는데 이 형세가 됐든 어디 됐든 간에 거기서 형기풍수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미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죠? 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어도 제가 이분이 생각하는 걸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걸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분도 형기풍수라는 말은 모를 거라고. 그런데 그 양반은 그 기운은 알잖아. 눈으로 봤으니까.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렸기 때문에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명은 뭐냐면 이거예요. 도를 도라고 내가 도라는 게 하나 있어. 도라는 게. 이 도를 내가 도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어.
그랬더니 B상은 영어 not always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도라고 안 하더라야, 이게.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무슨 도를 공부하지. 근데 잘된 책은요,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밑에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명이라는 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개념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있는 거에다가 어떤 이름을 명을 붙였어. 그랬더니 또 역시 비상명이다. 우리가 언어가 가진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 장미 이런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르죠. 재배하는 사람,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를 생각하는 꽃, 그 다음에 선물 받는 사람, 찔려서 가시에 피난 사람, 다 다르죠, 이게. 그래서 다 다른 거고, 이거 불교에서 또 많이 쓰는 말 하나 써봤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 밑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냐, 이거 하잖아요. 내가 이 산이라 그런 건지, 저 산이라 그런 건지, 이게 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도에 견성을 했다 그래도 내가 견성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재간이 없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산이 그 산이 아니야. 이 얘기고요. 그 뒤에 다시 공부 다 하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이제, 그런 그 산이라니까? 알아들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의학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신기해서 파동이라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입자와 파동이 어떻고. 그러고 나면 그걸 인정하고 나는 순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나한테 맞는 파동은 뭐야? 당장 걔를 옮겨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잖아. 근데 파동서를 더 따져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장과 어떤 진폭을 가진 게 내 몸에 가장 유리하다. 또는 무슨 발전의 사회에 방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파동의학 책에도 건드려 놔도 그거를 찾는 방식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잘. 파동의학 플렉틱스 편에도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서양 애들이 그 플렉시스 같은 거 나오거나 이제 보석 치료, 무슨 치료 같은 게 파동 치료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우징이나 엘로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그거가 우리 서양 말로 하면 아주 미묘한 서틀 에너지라 측정이 안 되거든. 현대 과학 기계로 측정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미묘한 에너지, 서틀 에너지. 서틀 에너지도 옛날에는 미약 에너지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닌 거지. 미묘한 에너지로 많이 바뀌는 게, 그럴만한 게 측정이 안 돼서 약한 줄 알았더니, 어떤 건 운명에 관련되고 더 인생에 더 큰 영향을 주니까 미묘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현상 해석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자, 산에는 형세풍수건 뭐건 간에 이 지구에, 온 우주에는 각종 에너지가 가득하죠. 우린 그 합으로 살고 있어요. 그 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풍수인지 뭔지 몰라도 공간마다는 에너지가 다를 거다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비품이 됐든 옷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그걸 연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도안계 풍수라는 걸로 이제 오늘 가는데, 결국에는 이 도안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도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러니까 도의 눈으로 바라보려니까 인식의 방법 중에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에는 감각적으로, 지금 우리의 오감을 이용해서 바라보는 이 감각적 지각, 그 다음에 수련이나 또는 처음부터 접신이 됐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뚫려서 보는 고감각적인 거. 표현 잘못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네. 영화는요, 최상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처럼 아는 것, 하나님처럼 아는 것, 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감각은 그 수준이 아니어서, 고감각이 영혼처럼 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교 세계는 육신통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깨달아서 이 전체 큰 우주적인 나하고 본래 지금 내 개체적인 내가 완전히 그 능력과 합일이 된 상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도에서 얘기하는 신인합일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건 경지까지. 그러니까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몸의 경지까지가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듣거나 뭐 하거나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육신통은 말이죠. 고감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초감각적인 거하고 이제 같은 건데 학문적으로 우리가 나누면 전혀 다른 거죠. 고감각은 감각적 지각하고 고감각적 지각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각 또 지식을 통해서 머리에서 해석해서 본다는 거예요. 초감각 지각은 문자 그대로 감각을 벗어난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 선엄적 알아차림, 선천적 알아차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나한테 있느냐죠. 그러니까 영안이나 도안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안에 내재된 힘에서 오는 어떠한 능력 또는 그런 자세로 보는 견해나 눈, 시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상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거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 똑같으냐면 조금 전에 이현진의 의현진이랑 똑같아요. 세상을 다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 같은 사람, 있는 그대로 다 보는 사람을 석가라고 그러잖아요. 부처. 근데 부처가 여러 명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현상의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팩트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걸 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팩트일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 이미 생물학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감각이 다 다르게 들어오고 우선 눈만 해도 시각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 그다음 귀도 들으는 게 다 달라. 시력, 청력이 다 틀리잖아요. 몸의 감각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육신통이 관련된 사람 말고는 그 사람 없다고 치면 뭐 있어도 한둘이 되는 거 빼고 우리는 진실을 이 세상의 눈과 귀와 코 모든 걸 들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야. 네? 그거 가르치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근데 불교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제 알아요. 생물학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통 얘기할 땐 잊어버려. 그 얘기할 땐 그렇다가 내가 얘기한 지식을 갖고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현상과 본질은 원래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 않다. 근데 왜 나눠놨냐? 언어예요, 이게 언어. 언어죠. 원래 다 그대로 붙어 있는 건데 보는 사람이 내 눈에 드러나 있어서 내 눈에 저거 같아요. 모처럼 하나 너무 쉬운 건데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뭐 하니까 자 이거 얼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거의 다 드러나 있어. 이게 안에가 안에 숨어져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양 물리학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접혀진 질서, 뭐 펼쳐진 질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정확히 보면 틀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새 표현 바꿔요. 접혀져 보이는 질서지 접힌 질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못 보는 거지. 내가. 얘도 펼쳐져 보이는, 내가 내 눈에 요만큼만 보이는, 그래서 사실 번역도 그거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책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드러난 만큼만 보면서 자기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요 밑에 걸 이제 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은 언제나 붙어 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석가 같은 다 보는 사람 또는 창조주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다 보겠죠.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영안이라고 한다면 얘를 전부 다 보려고 하는 눈, 도의 눈이라면 자연활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보려고 하는 눈, 이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이지만 제가 괜찮죠? 말이? 네. 그래서 그 밑에 도와 도안이라는 말이 이제 이거를 연결시키면 이런 거죠.
모든 게 자연활 도면 노자의 말에 의하면 자연이 도야.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을 보는데 요게 감각적으로 또는 고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배운 걸 다 동원해서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려운 걸 배워도 그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 뿐이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해야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언어도 잘 사용하겠고 가능하면 이 도를 이걸로 했는데 비상도가 되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영적이란 말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서 스피릿. 근데 스피릿을 정말 알고 쓰려면 이렇게 돼야 스피리추얼한 거거든요. 그냥 뭔가 고감각적인 것 같은 거를 스피리추얼하다고 쓰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영적인 거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게 스피리추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이제 도 딱 갖고 한 자세랑 같고, 그러니까 눈도 그래요. 신은, 이때 이 신은 그래요. 자, 도와 도안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근데 요걸 해놔야 저희가 이 기본 개념이 들어가서. 자, 이게 우리 한국 선도에서는 신하면 일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하나 더 필요하겠다. 이게 만약에 우주도 뭐 전체라면 이게 일기며 기즉 신이며 그래서 이게 신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선도의 특징적인 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심정기하면 반본귀진하고 그래 일신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이제 잘 닦으면 바르고 길을 닦고 바르게 마음을 잘 닦으면 일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신에서 그게 신인합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무지하게 큰 신이 있어. 한 99.9%야. 거의 최고의 신이죠. 이 최고의 신은 그래봤자 일신의 부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신의 개념은 전부 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공부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읽어보면 이런 신을 얘기했는데 가르치는 분들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최고의 신이야.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중에 최고 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4대 복음서 말고도 많잖아요. 근데 4대 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그래도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예수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야. 예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희나 하나님이나 전부 다 이퀄이라는 뜻이거든. 서로. 우리 왜 부분집합이 서로 대하면 이퀄이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잘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한번 교회 다니시는 분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아주 지겹게 많이 나와 거기에. 그리고 또 저거 나오죠. 끝부분인가? 말세가 되면 나를 믿는다. 예수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다 가짜라고. 네? 그거 써있어. 거기 써있어요. 그리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배우다 보면 편한 대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도 성인급으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 이게 이렇게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거는 다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만 내 자식아, 아들들아, 딸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도 자기 제자를 보고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 옛날 기본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식이 되고 내가 공부하는 부처의 자식, 부처의 아들, 딸 전부 다 이래. 그러니까 우주에는 전부 다 자식과 부처 이게 전부 다 혼돈돼서 하나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그 도, 신, 불, 영인데 이 영은 이런 거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게 도적이고 영적이고 일신적이고 또 이걸 아는 자 부처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도한, 불한, 신한, 영한 이렇게 이름을 진 거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저런 거 있죠.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써놨어요. 만신한이다. 만신한. 만자가 왜 만만자잖아요, 원래. 그래서 각종 신이 다 있는 거죠. 옛날은 배가 아니면 만이 모든 걸 뜻하니까. 온갖 신들이 있죠. 그런데 만신. 그래서 만신의 안이니까 만신의 안은 그 신의 수준만큼 보는 거죠. 무당 수준들도. 그렇게 해서 이게 보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으실까요? 이런 시각으로 제가 이따 풍수지리를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칭찬은 고맙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여기 있으시면. 그리고 다음 거 할 때도 그때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자 역학적 이런 거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양자역학이나 빅뱅 이런 거 보면서 무국태고 깨닫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그 주역에 대한 아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5분만 쉬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팔자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다가 진짜 거기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수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이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듯이 기 수련을 한다든가 무슨 풍수한다든가 지일이나 잘하지 뭐 저러고 사나 이랬던 사람이거든 제가. 그래서 도리어 이거 하면서 남이 뭐라 그러는데 질책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증명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증명될 수 있는 걸 찾으려니까 좀 애먹었어요. 근데 다행히 사람이 알더라고. 아까 이거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 힘이 생각보다 엄청난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힘만 끄집어내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단전호흡 도장에도 한 2년 반 다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진기가 돌아야 된다 그래, 그죠? 하단전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하고 가능하면 가늘고 길게 하다가 에너지가 생기면 그게 뭐 정충, 기장, 신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서 잘 되면 이제 이 중단이 살아나서 기장이 되고 이 신명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공부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신을 하죠.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기운이 돌면 소주천이라는 게 완성이 되면 여기 작은 구슬이 생기면 약이 이제 구슬약자인데 소약이라고 그러고 이 소약이 중시가 되다가 여기 약이 다 생기면 이 중단전, 상단전까지 생기면 얘가 합쳐져서 대약이 이루어지고 대약이 이루어지면 얘가 도태를 이루어서 태야의 모습을 이루고 도의 태야의 모습을 이루면 도태하면 이제 왜 도가 태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걸 10월 양태라고 해서 엄마가 애 하는 것처럼 10월 정도 되면 머리로 출신을 한다고 이렇게 됐고 그때 출신을 하면 그때서 요걸 또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거 연습부터 시켜갖고 그러면 이제 얘는 날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녀서 진짜 공부는 이때부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심히 만드는 거죠. 호흡에 의해서 기를 만들어서 거기선 그걸 진기라고 그러죠. 대성척경이나 이런 책에는. 근데 저는 공부할수록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실력이 좋으셔서 앉아서 수련하라고 그럴 때 그 양반이 하라는 대로 탁 하고 있으면 오늘 수련 좋아요. 그러고 예?
그리고 막혀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한대 툭 치면 몸이 거기 막혔던 데가 기운이 터지면서 서늘하 하면서 기운이 움직이니까 이분이. 그리고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 이러면서 지나간다든가 그때 제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진짜 존경해 마지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떠난 이유는 그거는 그분 방식으로는 뭐 정말 대단한데 저건 진기가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진기는 원래부터 있어야 된다. 원래부터. 굉장히 좀 불교적인 생각이긴 한데 선도에도 그 생각이 뿌리가 돼 있고 뭐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한다면 하느님의 아들 딸이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화엄경이나 또는 우리나라 스님 쓴 의상대사 쓴 법성계 같은 데 보면 일중 일체 다중일. 그러니까 하나 안에 일체가 들었는데 다 모든 게 다 그러해. 다 거기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거 안에 다 하나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랑 비슷해 버리니까 하나 더 달렸어요. 참 대단한 그 표현들인데 일즉 일체 다지길. 그래갖고 제가 예전엔 홀로그램 우주란 책을 많이 권했었는데 요새 권하면서도 토를 하나 붙여요. 그 홀로그램 우주는 그 책대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홀로그램이긴 한데 홀로그램 사진 특징 아시죠? 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의 일부를 뜯어내면 이거 가능하면 그냥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거 홀로그램 사진이라고 치고 원판의 어느 부분을 뜯어내도 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네? 요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가 홀로그램식이면 내 안에도 우주가 있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지.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이 났어요. 아닌데 홀로그램 사진술의 특징이 있어요. 반으로 자르면 해상도가 반이에요. 10분의 1로 자르면 해상도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안 쓰면 깨달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요걸 자르는 걸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주랑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한대분의 1이야. 우리가 깨달을 확률이. 그죠? 그렇게 흐린 걸 가지고 어떻게 얘를 진하게 만들겠어요? 용변에 재주가 없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제 그 법성계나 화엄경하고 이제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해야 되냐면 이래서 0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부분을 이루는 어떤 거에도 전체는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설명이 좀 덜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불교나 다른 쪽에서 우리나라 선도나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표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게 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냥 신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아니다. 이건 물리적인 구조다. 이건 우주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안 그러면 다오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보잖아요. 다 돼.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되냐면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잘 안 돼. 조문에다 조 맞추니까. 이게 굉장히 안 됩니다. 특히 돌아가다가도 안 돼. 이게 한번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보통은 그래서 그 양반들은 술 많이 먹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어하는 쓸데없이 제어하는 힘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판단력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내 개성으로 아까 얘기한 감각적인 지각과 고감각적인 지각 이걸 다 버리라는 건데 세상생활 배운 지식과 왜냐면 그렇게 판단하면 틀리니까. 근데 요거까지 얘기해서 요 말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생각이 조금 다른데 다 못 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뭘 공부하려면 내가 공부한 거하고 내가 경험한 게 내 재산이잖아요. 날 살아오고 지금까지 있게 만든 나야. 이게 못 버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근데 집착을 말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이 정도구나를 인정을 하자는 거죠. 요게 뭐 윗바사나인 셈이죠. 내 실력은 요만큼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요새 컴퓨터도 있으니까 지식도
조사하고 내가 공부한 거 모든 걸 동원해서 내가 알고 싶은 주제에다가 탐닉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정답을 못 찾은 상태. 이걸 철학에서 아포리아라고 그래요. 아포리아. 아포리아. 그러니까 이 아포리아 상태에 아포리아 상태 가면 이런 거지. 내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꽤 갔는데 정답은 모르겠어.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넘어야만 이데아의 세계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용어인데 얘를 넘어가요. 그래야 이런 거 이걸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실제 생활이 좀 다른 것처럼 많이 표현했지만 사실 화환경이나 거기서 더 캐고 나면 세속의 구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현상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원래는 다 같이 있다. 왜?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으려면 일민지 한시영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런데 불교에 있는 그 개념, 불교를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잘 설명돼 있어. 용어가. 불기독교나 이런 데는 그런 설명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경전 상당히 많이 끄집어 와야 되는데 불교는 단어 한두 개 갖고 딱딱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법성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인데 거기에는 우주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또 함몰돼 있어. 이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라고 한마디 퉁치면 말은 쉬운데 이 구조가 머릿속에 딱 제대로 이게 들어와야 돼서 어렵고요. 그 증거가 이제 이걸 제가 믿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건데 얘를 도구를 통해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증거가 많아요. 이건 제가 처음에 교육시킬 때 쓰는 도구고 이거 공부하다가 몇 년 지나잖아요. 이거 필요가 없어요. 얘 없이 다 해. 왜냐하면 아니 얘가 수맥이 있는 데를 제가 아는 거예요? 얘가 아는 거예요? 예? 자신이 아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근데 얘는 왜 들었을까요? 얘는 뭔가 확신? 반응. 그렇죠. 반응이 이상하게 내가 얘를 들면 반응이 나타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감각적 지각과 고감각적 지각은 머리에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걸 알아.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는데 얘가 일어나는 일에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생각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줘. 그러니까 놀라운 건 머리에서 해석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맨손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가 얘 머릿속에서 해부한 게 없는데 얘가 답을 준다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르쳐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맥, 형이상 요거 이렇게 해서 6달을 더한 게 의술까지 이렇게 하는데 6달 코스로 첫 달에 수맥 그려놓고도 맞나? 맞다 그러니까 맞나? 전 넷째 주에 꼭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세 번 강의 하고 실수 섞였고 마지막 주는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형제생각 이런 것도 찾아놓고 나서도 이게 맞나? 헷갈려 해요. 왜냐? 내 의사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초감각적인 지각이에요. 근데 얘는 돌아갔잖아요. 얘는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아는 건데 우리가 이 머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정답이 나오게 돼 있는 구조. 이거지.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원리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삶이 어쩌면 지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가겠구나. 근데 이거 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강의 때 쓰는 말인데 새벽 기도 많이들 가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 교회에 가는데 가갖고 1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을래나? 어떤 게 더 진심이에요? 1시간이 진심이야. 나오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을래나? 하나님이 들으셨을래나가 이게 완전 한 번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아까 그렸던 그 안에 숨어 있는 무한대 같은 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좀 출세간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재미난 게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를 초월 심리학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트랜스 상태라는 게 나와 남을 넘나들어서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공부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포한다, 초월한다 두 개를 합쳐갖고 포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맞죠, 그게. 단어로는. 네, 초월 심리학으로 단어를 쓰면 또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게 세속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했더니 초월적인 게 결국 내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 어디도 초월적인 건 없다. 그래서 예전에 정신학회도 저런 거 있었죠. 초능력분과위원회라 안 그러고 잠재능력분과위원회라고 그랬죠. 잠재능력은 누구한테 있는데 개발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초능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내 안에 모든 게 있는 존재라면 초능력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초능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자가 복잡해지니까 초감각적 지각은 감각을 벗어난 거고요. 초능력은 슈퍼죠, 슈퍼. 슈퍼, 하이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한자, 초자인데 다르죠. 하나는 능력이 많이 우수하다고, 하나는 벗어나서 그쪽하고 상관없는 위드아웃이죠. 그래갖고 그런 쪽을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제 제가 시연도 보인다고 한 건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도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원래부터 있다는 걸 보이면서 이 도안계 풍수지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하다가 보면 중간에 질문 시간 따로 없이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기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지기와 인간이 관계가 있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지기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뭐 이거 연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그 연구하는 학자나 한두 명 있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기의 종류가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풍수지리는 그 지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어떻게 뭐가 있나, 그 짧게. 왜냐면 뒤에도 제가 가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풍수를 하면 이 사람의 운명에 관련이 있나를 위해서 성명정 사상을 잠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자연이 도라는 것도 뭐 그냥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그건 거의 다 했으니까 요거를 짤막하게 한 20분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기가 있나 없나? 지기는 뭘까요? 땅기우네요. 쉬워요. 그 최창조 예전에 서울대 교수 했던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풍수지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명저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기만 읽을 줄 알면 이론이 필요 없다. 풍수 이론은. 근데 이걸 모르니 어쩌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형 풍수라는 거에 이 탐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도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데 원형 풍수라는 게 있다. 근데 풍수지리가 나오기 이전에, 학문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놨을까? 아니면 우리가 좀 따지는 풍수적인 입장에서 놨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게 더 원형인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풍수질이 내려오는 건 이거 뭐 도성국사와 어우러져서 하는데 도성국사가 생각보다 어떻게 오래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잘 돼야 한 1000년? 1000년 좀 더 됐을려나? 그 정도? 1000년 좀 안 되겠네. 정권 바뀌고 나라 바뀔 때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당나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한테 배웠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뭘까?
그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써서 올렸던 것처럼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재미난 게 생겼어요.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보잖아요. 왜 저기다 만들었는지, 저 높이로 만들었는지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 가잖아요. 되게 산소들이 보면 산 능성에 했잖아요. 근데 경주 가면 평야에 많잖아요. 왕인데 왜 거기다 했는지 이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절을 왜 저 규모로 저렇게 졌는지도 알겠고, 대신에 개축한 건 안 돼요. 증축한 거. 옛날 거래야 돼. 옛날 거는 기가 막히게 원 사이즈에다 했고요. 그러니까 서양은 돌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게 유지되고요. 우리나라는 오래된 걸 부시면서 나무라 다시 하면서 다 저를 키웁니다. 원형이 거의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사지를 제가 더 좋아해요. 건물은 없는데 흔적은 남아있어서 여기 뭐 있었다라고 설명 좀 돼 있으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건축의 규모나 이런 걸 놓고 보려면 목조가 아닌 돌로 된 데, 석굴암 같은 거 꽤 좋죠. 석굴암 같은 거는 뭐 누수 좀 바꿔갖고 누수되고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런 거 꽤 좋고, 그것도 관련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풍수, 지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기가. 그러니까 모든 풍수 지리 공부하는 사람은 풍수학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풍수학인의 가장 큰 목표가 지기가 있나, 있으면 얼마나 좋나, 나한테 어울리나, 누구한테 어울리나, 이런 거 읽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땅과 나의 이제 관계인데, 풍수가 말이죠. 이게 풍수하는 사람만 쓰지를 않았어요. 옛날 고승들이 사실 거의 다 이걸 알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석가가 이런 이교도가 와서 석가에 공부한 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답하는 와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필요한 건 나중에 다시 하는데 끝부분에 이분이 전정석굴에서 6년 고행하고 나와갖고 이거 아니다, 이 공부가 아니다 해서 떠나서 보리수나무 아래로 가잖아요. 근데 그 보리수나무 아래가 이전에 또 다른 부처가 탄생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골라서 앉습니다. 자리를 골라 앉는 게 나와요. 어떤 거? 어지럽거나 정신없거나 뭐 찬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이럴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앉아요. 풍수죠. 그거 풍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왕이면 명상이 깊어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그것도 있고, 석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답사를 하다 보면 이 건축 때문에 해외를 가기도 합니다. 일부러 제가 예수님의 행적들, 갈릴리 호수 근처 이런데 거기도 보존이 잘 돼 있어서 가면 있거든요. 장소들이. 그래서 갔더니,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가이드가 되게 그 목사들이 합니다. 유학 온 목사. 똑똑하고 아주 뭐 설명을 잘해줘요. 거기다 성경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더 좋아하지. 그런데 그분들 강의했던 자리 있죠?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데나 갈릴리 해변이나 뭐 등등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역시 풍수라는 개념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 놀라운 건축물들이 그리스, 로마, 뭐 아일랜드 등등, 그 다음에 칠레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건축물들 있죠. 그거 다 거의 성전들은 다 아주 딱 정확한 규모에 맞춰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선택이 아닌. 가까운 데는 앙코르와트 이런 데 뭐 다 기가 막히죠. 인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타지마할이 아마 거의 인도 마지막 아닌가 싶어요. 그때 아내를 그리기 위해서 짓고 그때 관련된 석공과 이 사람 싹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얼마나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실력이 있던 분들이 아마 죽지 않았나. 그 뒤에 인도의 건축물들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요. 우리나라도 고려 넘어와서 2조 때 들어오기 시작하면
역사 흔적에 제가 연구한 바는 아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다음에 좀 재미가 생겼어요. 어디 여행 가면 늘 보는 게 하나 좀 더 생겨서 건축물을. 그래서 일단 지기가 있나 없나를 볼게요. 지기는 여러분 장소의 값의 차이가 있으면 뭐 지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읽어낼지 몰라도. 가장 이거 되게 아시는 분들이 많네. 이게 지기의 예? 아, 그래요? 지기 있나 없나 궁금하죠? 네, 나와 보세요. 아, 이거 시연. 네.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 오른손. 예. 일단 장소를 차이를 봐야 되니까 땅 기운을 점검을 할게요. 일단 거기 서서 이제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같이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 서서 제가 이거 누를 거예요. 누르면 다 보이시나?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할까요? 예. 요렇게 힘쓰기가 좋아요. 이거 확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올리시고, 저도 천천히 누를게요. 아시다시피 확 하면 F 이퀄 MA, 가속도가 차이 나면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오링 테스트도 그렇고.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힘을 쓰세요. 하나, 둘, 셋, 힘 올리세요. 저 봐주지 말고 위로. 좀 더. 최대한. 아, 최대한 해야 돼. 아니야, 더 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더 해. 이거 봐, 더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오케이. 됐죠? 자, 지금, 이게 힘을 안 뽑아내면 나중에 틀려요. 자, 요번에 이제 놓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쯤 서볼까요? 네. 조금 전에 차이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똑같은 힘으로 눌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더.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죠, 힘이? 네? 네, 아까부터. 네. 한 또 옮겨볼게요. 자, 요로. 예. 다시 할게요. 심호흡 한번 하세요. 여자분들이 힘이 좀 빨리 빠져서. 네.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좀 괜찮아졌죠? 네? 느껴져요? 근데 지금 여자분들이 이거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여서. 근데 힘 차이가 지금 얼굴 좀 여유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일단 박치고, 남자분 누구 하나 나오세요, 남자분. 거기 나오실래요? 네, 나오세요. 힘 좀 쓸만한 사람이다. 그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궁금하니까 체험. 자, 또 해볼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쭉 올리세요. 네. 둘, 셋. 자, 주세요. 저 봐주면 안 돼. 아니, 봐주. 더. 아이고. 자, 이래요. 저도 땀나네. 자, 일로. 예. 자, 똑같이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차이 나죠? 네?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자, 요 고생하셨으니까. 세지는데 한번 갈까? 세지는데. 자, 세지는 체험을.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봐주지 마. 아니, 해. 올라가는 거 해요. 나 지금 주고 있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유가 생기면 그러지. 아니, 해봐. 해볼게요. 자. 봐주신 거 아니죠? 아니, 안 봐주는 거야. 제일 약하다고 그랬죠, 이거. 예. 다시? 자, 조금. 그걸 보려고? 예. 이렇게 점검하자고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인정. 안 돼. 고자리가 힘이 이게. 안 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의 값이 다른 걸, 이게 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자로 지가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가에 여러 가지 땅 값이라고 그러면 이제 돈으로 사는 거니까 이런 걸 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직이가 지금 제가 장소 몇 군데 하면 다 여기가 요거 같은데 다르잖아요. 근데 연습 많이 하면 저처럼 빨리 읽어요. 문제는 쟤는 어떻게 알까? 빨리 알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의심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땅의 기운에 영향을 받는다. 누구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게 풍수지리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뭐 그냥도 빨리 알고 좀 멀리 떨어졌어도 알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연습이 좀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과학적인 증명으로 뭘 보내려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 제 입장이 아니니까 이제 연구 쪽으로 저는 이런 쪽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지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얘를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쓸 건가. 그죠? 이게 이제 학문화 시킬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힘이 좀 있는 데서 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풍수가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 이거 못 읽어요. 풍수 이론에서. 지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이 땅이나 볼 재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산, 강, 들, 계곡 이렇게 이루어진 땅을 보고 그 모양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금 약간 기하학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평가할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론 갖고 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전통적인 풍수 이론에 한계가 있다. 그 전통적인 풍수 이론은 이게 모양에서 오는 거에다가 또 이제 그 기운이 잡히면 거기다가 패철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해서 뭐 보는 게 이기 풍수라고 그러죠. 이치 따져갖고 뭐 생년월일 언제니까 또 누구 뭐 기운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여기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형기 풍수를 한다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운이 분명히 어딘가 다 있는데 그 마음 놓고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기는 우주 어디나 갖고 있는데 똑같지 않겠죠, 그죠? 기운 다 다르겠지. 그걸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 목표대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기의 종류는 제가 이제 지기의 종류를 계속 하나씩 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한 게 이제 몇 개가 더 보태졌다가 제가 그걸 경험하게 된 거. 왜냐면 처음 찾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풍수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풍수를 설명을 하려면 제가 무슨 계기로 찾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풍수지리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고 길게 가려면 길게 가는데 길게 가야 제 미천을 다 드러내겠지, 그죠? 얘가 이러해서 찾게 됐다. 예, 뭐 이런 거. 그래갖고 풍수지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형기 풍수, 이계 풍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 나무 솔개 날리기 이건 뭐냐면 이게 참 이것도 황당한 건데 아마 전설 속에 들었을걸요? 여주에 가면 세종대왕릉이 있죠. 영릉. 이게 원래 그 신학거였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게 원래 신학거였어요. 근데 그 얽힌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귀족 집안인데 옛날 직관이 그랬대. 여기 다리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다 다리를 절대 놓지 마라. 그러고 해줬는데 후손이 거기 다리를 놓은 거야. 근데 세종대왕 그거 할 때 장지를 찾으려고 파견들을 쫙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사람 저쪽에 뭐 있을 거 같은데 다리가 있으니까 건너가서 건너가서 그걸 본 거예요. 이걸 좀 양도하시라. 이래가지고 그 세종대왕 등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왜 지금 이 설명을 하냐면 그 후손들이 아마 풍수에 누가 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느 날 그가 태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동양식으로는. 그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그때 연을 날립니다. 이게 연이 줄 끊어뜨리는 거지. 그래갖고 얘가 날아 떨어지는 데에다가 산소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도 답사를 해봤었는데 이 사람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복이 좋고 실력이 좋은지 이 사람이 거기 강대가 더 좋아. 세종대왕릉은 가서 보면 괜찮은 건데 그 뒤로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좋은 데가 있는데 얘를 못 봤어요. 왜냐?
지금 제가 진짜 좋다고 하는 풍수 쪽을 보는 사람이 그때는 아마 없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선 초기라. 그때는 이미 정권 싸움이 희생이 된 건지 없어진 게 아니냐. 지금은 절전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이걸 찾아냈는데 모르지 이걸 재현시켜 놓는 게 제 사명이었는지도. 그런데 이거 찾고 나서 보니까 아깝게도 고무렵들의 거의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갖고 거기 좀 아쉬운데 거기가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이사 가는 날 택일 하듯이 자 오늘 연날리면 좋습니다. 몇 시에 날려야 됩니다 했어. 그 연 떨어지는 데 가서 선수 쓸만한 배짱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좀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일화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고요. 나무 솔개 날리는 건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태기를 잘 해서 절벽 위에 같은 데 서서 나무로 날아갈 수 있는 솔개를 만들어서 띄워서 떨어지는 자리에다 쓰는. 그러니까 절토도 그렇게 택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기 영적으로 교감이 잘 됐든가 뭔가 확실히 없이는 참 하기 어려운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게 꽤 있었고요. 그 다음 칸이나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주역 이용, 주역. 거기 쓰다가 빠뜨렸는데 주역 이용. 주역이 이게 뭐냐면 자, 산에 가서 산소나 절을 지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런 자리가 제일 좋다면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알아서 한 번에 가서 찍으면 참 좋은데 요새 우리 삼각측량이라고 있죠. 삼각측량이라고. 그러니까 주역을 이용한다는 건 주역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방향이 적어도 64등분이 돼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괴를 하나 뽑아. 이 자리에서 하나 뽑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어느 자리가 좋습니까를 떠올려서 괴를 뽑아갖고 괴를 보통은 이제 뭐 점치듯이 딴 것만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나왔더니 이 방향이야. 이 방향 중에서 뭐 하나 골라야 되잖아. 여기서 했더니 이 방향. 그럼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 순서는 제일 밑에가 도안개 풍수가 있는데 원래는 얘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 저는. 그런데 분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역을 이용한 걸로 넘어왔다가 이것도 불안하면 못 쓰죠. 연 떨어진 자리도 어떻게 산소를 써?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론을 만들죠. 그래서 풍수 이론도 얘기 듣기에는 당나라 시절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전에 그러니까 고급 풍수가 사라진 거죠. 요렇게 자꾸 날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가 주술 같아 보이니까 없애는데 아니다. 도안개 풍수로 가고 전 거꾸로 아주 옛날 걸 한번 되살려보자. 이거는 결국 수행도 연결이 되고 우리 안에 가진 본래의 힘을 찾아내는 거다. 이거죠. 자, 이거 풍수로 요 지기를 알면 좋은 거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끝날게요. 우리나라 그 3.1 신고에 보면 성명정 사상이 있죠. 그죠? 그 성명정이 있는데 여기서 중심을 보려고 그러는 건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질서를 깨닫는 거죠. 중용에 의하면 써놨죠. 천명지성. 성을 천명, 우주의 질서를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 우주를 연구하는 거고 명리학은
우주도 되지만 모든 개체의 질서를 연구하는 거고, 요거는 모든 개체죠. 일종의 명이 우주에서 명이 생긴 개체, 생명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아마 제가 전에 논문 날 때 얘를 엔터티로 번역을 했었고, 얘는 코스믹 오더, 얘는 엔터티스 오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러한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공식화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명 사상은 생물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게 자기 역할이 있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생명 사상이죠. 천지 창조가 돼 있을 때는 모든 게 생명 사상이다. 그래서 이게 생겨서 생명이고 우리도 무슨 개체의 질서가 있다. 이게 연구하는 게 명리학. 근데 우리는 사주 명리학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까 우주가 하나라면 이게 천부경에 따지면 천지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천지인, 일석삼극, 셋으로 나눠지는데 이 삼일신고에 의하면 명이 새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얘는 마음으로, 얘는 기로, 얘는 신으로. 이게 체가 아닌 신인데 요렇게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새 이걸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명은, 개체의 명은 천명, 지명, 인명이 합쳐지는 거죠. 이게 합쳐서야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이건 동양학문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게 삼재 사상이죠, 이게 삼재. 우주가 세 가지 재료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관, 우주관. 이건데, 자, 이 천명이 이 세상에 이걸 이용하면 이게 천기, 지기, 인기.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양학의 이제 그 점술도 아주 잘하는 사람 얘기는 이렇게 돼 있죠. 상통, 천문, 중찰, 인사, 하달, 지리. 이 세 개를 다 잘 알아야 돼서 상통, 천문, 하달 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통달. 이게 제대로 된 통달이죠. 그러니까 통달한다는 건 여기 찰도 있지만 찰을 빼서 중찰인데 통달하면 요거를 다 꿰서 안 상태가 이제 통달을 한 거죠. 그래갖고 요 사상에 의하면 지기가 업이 되면 명이 얘가 업되는 것만큼 일부 업되겠죠. 얘는 태어나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얘는. 인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얘 바뀌어요. 사실 강의를 들어 다니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인기 올리는 방식이고, 지기는 땅이 가진 값이 이렇게 돼서 얘가 올려서 영향 주는 만큼 얘가 올라간다. 요게 저희가 이걸 공부하면 인간의 운명을 올리는 명, 개천 하는데도 쓸 수 있다. 개천명, 천명. 그래서 지기를 개천명이라고 하죠. 탈신공, 개천명. 자, 이게 다 했고요.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번에는 풍수지리가 구체적으로 지기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것도 시연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앉는 자리, 잠자리 다 중요하죠.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데 알면 근심도 늘어나고 또 대신 잘 쓸 수 있죠. 운명도 바뀌고. 운명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바뀐 게 맞아요. 나쁜 데 가면 더 나빠지고, 제가 이거 공부한 뒤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잠자리를 바꿔라. 이걸 몸이 나중에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데 자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이게 변수가 맞다면 얘는 우리 깨달으면 일단 그 다음 제껴놓고 건강 방해의 영향이 있죠. 돈 버는 데 영향이 있고. 이게 그래서 서틀 에너지라는 미묘한 에너지에 집어넣기에 아주 적합한 풍수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명을 바꾼다.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이 풍수지를 얘기를 했죠.
근데 모르고 막 떠드는 게 문제였지. 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